달 만에 네이버 인플루언서 되는 법. 이거보다 쉽게 설명하는 영상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을 인플루언서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건물주 엘라입니다. 사실 몇 년 전 처음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나왔을 땐 저는 인플루언서만의 특별한 혜택과 장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네이버는 네이버. 작년부터 조금씩 창작자들에게 더 많은 보상 시스템과 다양한 수익화 기회를 제공하면서 저는 이제는 네이버 인플루언서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되면 블로거로서 몸값이 훅 오르면서 굉장히 달콤한 협찬과 광고 제안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애드포스 수익도 많이 올라가고요. 이건 실제로 제가 얼마 전 받은 협찬인데 땡땡땡 키워드 하나로 무려 180만 원을 제안하시더라고요. 역시 동기부여엔 동기부여만한 게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블로그 성공 지름길은 네이버 인플루언서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인플루언서인 블로거와 아닌 블로거의 수익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고 성장 속도가 많이 차이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뒤면 인플루언서 되기 더 힘들어지고 경쟁이 심해질 겁니다. 빨리 시작할수록 이득인 네이버 인플루언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비법들만 꼭 기억해주세요. 여러분을 인플루언서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인플루언서란 뭘까요? 우선 네이버 인플루언서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인플루언서는 쉽게 말해 과거에는 파워블로거라는 명칭이 있었다면 지금은 네이버 인플루언서로 개명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플루언서의 지원 주제는 총 12가지로 여행, 스타일, 푸드, 테크, 교육 등 다양한 키워드 주제가 오픈되어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주제와 키워드들이 업데이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선 인플루언서가 되면 수익화 혜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장점이 바로 네이버 검색 시 가장 먼저 상위 노출이 된다는 점인데요. 제가 인플루언서가 되기 전엔 제 블로그 글이 뷰탭에만 노출이 됐다고 하면 인플루언서가 된 후에는 키워드 챌린지라는 걸 하게 돼 해당 키워드로 3등 안에 들어갈 시에 가장 먼저 상위 노출이 됩니다. 인플루언서 탭에 상위 노출이 되면 당연히 방문자 수도 수익도 오르면서 결국 인플루언서로서 몸값도 많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요즘 네이버가 인플루언서의 콘텐츠를 이렇게 네이버 메인 화면에도 많이 노출해주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블로거들을 위해 요즘 팍팍 밀어주고 있는 서비스인 만큼 저는 앞으로 인플루언서 세계가 블로거로서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위 0.01% 블로거지만 네이버 인플루언서에 무려 7번이나 떨어졌습니다. 몇 달 전 1000만 블로거가 알려주는 네이버 인플루언서로 투잡하자 전자책을 발간했는데 제가 단순히 파워블로거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쉽게 인플루언서에 선정됐다면 이 책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그냥 단순히 운으로만 된 거니까요. 제가 직접 경험해보니 네이버 인플루언서는 단순히 블로그 방문자가 많이 온다고 또는 상위 0.01% 파워블로거라고 붙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저보다 훨씬 작은 초보 블로거들이 인플루언서가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과거에 저와 같은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 노하우를 공개하니 다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일방문자 42만 명이 와도 내가 떨어졌던 이유. 저는 하루 방문자가 많이 오면 네이버도 저라는 창작자를 인정해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인플루언서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일방문자 1만 명에서 26만 명 그리고 42만 명까지 찍고 다시 네이버 인플루언서에 도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처참하게 탈락 이메일을 받은 뒤 네이버 인플루언서 합격 여부는 일방문자 수와 딱히 비례하지 않는구나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방문자 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 제가 경험해보니 단순히 방문자 수보단 방문자의 결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만약 방문자 수, 이유 수가 꼭 많아야지만 인플루언서에 선정된다면 아마 대부분 블로거들이 본인의 블로그 토픽과 전혀 상관없는 이슈성 키워드로 질보단 양에 더 집중했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네이버 알고리즘이 한 번 더 바뀌면서 이제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신뢰도 있는 블로거들만 상위 노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가 도전하고 싶은 인플루언서 토픽을 선정한 뒤 그 토픽에 관련된 키워드로 글을 하나씩 쌓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성공한 인플루언서는 자기 객관화를 할 줄 안다. 여러분은 인플루언서가 왜 되고 싶나요? 제가 수강생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블로그를 통해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고 인플루언서가 되면 체험단 할 때 더 좋다고 하고 그리고 이런 나만의 탭도 갖고 싶다고요. 하지만 인플루언서라는 뜻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즉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지금 여러분의 블로그 글은 나를 위한 콘텐츠인가요? 아님 다른 사람을 위한 콘텐츠인가요? 여러분이 네이버 인플루언서로 선정되고 싶다면 이제부터 이
블로그 공간은 나만의 공간으로 한정 짓는 게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가 선한 영향력과 정보를 주는 공간이라고 마인드 세팅을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그동안 7번이나 떨어지면서 느낀 게 나는 내가 쓰고 싶은 것만 썼지 막상 사람들이 진짜 좋아할 만한 콘텐츠는 쓰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계속 인플루언서 떨어지는 이유를 분석하는 대신 실망감에만 사로잡혀 있었구나를 느끼게 됐습니다. 대부분 초보 블로거들은 올바른 방향성을 정하지 않은 채 우선 그냥 달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쉽게 무너지고요. 사실 저도 처음엔 뭣도 모르고 어학 인플루언서가 아닌 정말 뜬금없는 리빙 인플루언서를 신청했었습니다. 이때는 정말 생각 없이 리빙 인플루언서가 뭔가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진짜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면 여기 있는 주제 중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롱런할 수 있는 토픽으로 선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블로그는 꾸준히 나만의 글을 쌓을수록 성공하는 플랫폼이라 내가 오래 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콘텐츠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여행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데 막상 여행은 자주 안 가는 블로거라면 운 좋게 인플루언서가 됐다고 해도 결국은 껍데기만 인플루언서인 블로거가 되는 거겠죠. 세 번째, 처음부터 2마리 토끼를 잡을 순 없다. 특히 수익화 블로그를 꿈꾼다면 누구나 처음부터 2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어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플루언서가 되는 과정 속에서 2마리 토끼를 잡다간 결국 둘 다 놓치게 됩니다. 다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블로그 체험단 수익화 기억나시죠? 생각보다 많은 블로거분들이 블로그 체험단으로 실속도 챙기면서 네이버 인플루언서도 되고 싶어 합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네이버 인플루언서는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인데 블로그 체험단은 내 실속을 위한 거지 다른 사람을 위한 콘텐츠는 아니죠. 그래서 지금 만약 내가 체험단을 많이 하고 있다면 적어도 네이버 인플루언서 선정되기 전에는 잠시 멈춰주세요. 제 경험상 체험단을 많이 할수록 인플루언서에 선정되기 어려워집니다. 체험단은 인플루언서가 되고 나서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심지어 인플루언서가 된 이후에는 블로거로서 몸값이 많이 올라가면서 더 비싸고 더 좋은 체험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인플루언서로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인플루언서가 된 이후부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처럼 블로그로 투잡을 꿈꾸는 분들은 밑에 있는 더보기란과 댓글에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추가적인 노하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개보단 야문진 1개가 더 중요하다. 인플루언서에 선정되고 싶다면 이제부터는 짜집기 포스팅 10개보단 진정성 있는 포스팅 1개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물론 1일 1 포스팅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가끔 내가 뭐라도 하나 올려야지 라는 강박 때문에 내 블로그 토픽과 전혀 상관없는 주제로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그런 분들은 매우 높은 확률로 인플루언서에 떨어집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히 남들이 다 쓰는 짜집기 포스팅보단 나만의 스토리가 있거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진정성 있는 포스팅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내가 경제 인플루언서로 성장하고 싶다면 단순히 뉴스기사 짜집기 정보보단 경제 문맹이었던 내가 주식을 시작한 이유와 같은 콘텐츠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나의 실수담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쌓는 것도 좋겠죠? 오늘은 이렇게 요즘 블로그로 성공하고 싶다면 꼭 알아야 하는 네이버 인플루언서 되는 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다들 도움 되셨나요? 그럼 다음에도 알차고 유익한 영상 많이 가지고 오겠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